지난 2012년 1월 26일 서울에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됩니다. 학생인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조례 2장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됐습니다. 미니 차별금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재까지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된 지역은 서울을 포함해 7곳. 이 지역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올해 15살 최연지양. 중학교 1학년인 작년 한 교사가 수업 시간에 동성애 관련 영상을 보여줬다고 증언합니다. 그 영상을 보여주시고 거기 막 여자끼리 키스하고 맨날 그런 거 보여주시거나 남자애들끼리 손을 잡고 여자애들끼리 손을 잡아봐라, 그리고 눈을 마주쳐봐라, 어떤 느낌이 드냐고. 최양은 해당 교사가 영상을 보고 설문지 작성을 요청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성소수자들에 대해 바뀐 관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내 주위에 가족이 성소수자가 되고 싶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 그리고 또 따로 친구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리고 총 느낀점 이런 걸 거기 넣어져 있었는데, 그 내용이 다 길게 쓰라고 하시고, 그 내용을 잘 쓰면은 그 생길때 잘 써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최양은 최근 진행된 퀴어 행사 관련해서도 교사의 일방적인 옹호가 이어졌다고 덧붙입니다. 퀴어 축제 할 때 우리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성소수자들을 성폭력 같은 걸 했다, 그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다, 이런 뉴스를 선생님이 보여주시면서 또 그 입장으로 반대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이런 것만 해주시고.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런 올바른 거를 말을 못하니까 선생님들은 그런 말을 못하고 학생들도 그런 거에 대해 표현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고, 되게 이거는 그냥 그쪽 사람들의 말만 들어주는 너무 약간 일반 사람들한테는 공산주의 같지 않나,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다. 경기도에 사는 한 학부모. 자녀가 학교 교육에서 동성애를 자연스레 접하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그런 동성 부부로 이루어진 가족도 한 형태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불법이다. 미국과 유럽은 합법이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냥 어떤 사건, 어떤 상황,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엄마 아빠의 그런 용어를 다 쓰지 못하게 하면서 부모 1, 부모 2 이런 식으로 부모에 대해서 이런 명칭 자체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밌어서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신앙인으로서 동성애가 죄임을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학부모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자녀 교육 역차별을 당할 걱정에 두렵습니다. 교육부에서 허가가 돼서 아이들의 교과 과정에 이게 정말 들어간다면 그냥 아이들은 교과의 어느 한 부분을 배우듯이 그냥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되는 거죠. 학부모들 우려는 학교 밖 교육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목욕탕에 만약에 가잖아요. 근데 그런 성소수자들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남자의 몸이지만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고 차별과 혐오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엄마 저기 남자가 들어왔어 이러면 그 아이들이 오히려 입을 막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딸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하다 가정 파괴범으로 인식됐던 캐나다 가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부모들도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면 교육 현장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바뀔 것이며, 이것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겠죠. 그러면 어린, 미취학 아동부터 이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저것이 멋있다, 이것이 멋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며, 이때 아이들의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이 크게 위험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진평현 악법 반대 세미나서, 학생인권법, 안락사법 폐기 요구,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국브레인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악법 반대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의 사유로 진행된 일부 세미나에서 지영준 변호사가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 학생인권과 미성년자의 기본적 행사 능력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한계, 인권의 유형과 특징적 측면에서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유엔 국제인권규약과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비교 분석하며 학생인권법이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지난 6월 20일 발의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성적 지향이 성적과 함께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며 논란이 일었고, 9월 9일 발의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에서 제외됐으나 9월 13일에 수정 발의된 법안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인용해 성적 지향이 간접적으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 변호사는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유엔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미성년자는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법이 이러한 보호체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길 대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강조된 천부인권사상을 기반으로 학생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 인권이 이미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법은 이러한 기본인권 체계 내에서 불필요한 법적 중복일 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학교 내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이제 폐지되기 시작하니까 아예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전국으로 다 이제 그렇게 그 관할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더 무섭죠. 이건 조례는 법보다 하위 개념이 조례예요. 근데 이거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십시시 광역구 다 광역시랑 시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까 보다시피 이런 차별금지 조항이 이미 학생인권 조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성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인권 조례에 묻어 들어갔더니 도둑 피하려다 강도 만난다고 지금 더 큰 수를 저쪽에서 둔 거예요. 하나님 학생인권법 통과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거 아까 그 안내 좀 올려주세요. 등록하는 거 반대 의견 등록한 네. 김문수 의원이 이제 이건 동명이인입니다. 대표 발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내 의견을 등록해 주시고 국회에 등록한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좀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고 처음 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서 카톡방에 한번 쫙 돌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하셨던 분들은 쉽게 하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오늘 차례하면서 처음으로 보신 분들 국회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메인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교회가 앞장서서 이 학생인권법 이 안에 동성애 조항 들어있고 우리 아이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 제대로 좋은 교육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학부모 권리 빼앗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매우 전략적이라 국제회의 가지고 국제선언문 만들어서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유엔 인권 이사회 통해서 이런 걸 자꾸 보내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된 나라는 38개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한 230개를 잡아도 지금 동성결혼이 합법화 안 된 나라가 190개예요. 190개 나라. 근데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선전선동을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동성애 합법화 안 하면 우리는 그냥 후진민족이 되는 줄 착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엔 인권이사회도 바른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유엔 인권이사회도 방문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계 인권선언문은 유엔에서 만든 거예요. 유엔에서 26조 3항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근데 지금 이거 유엔 인권선언문 이거 완전히 무시하는 법을 지금 유럽과 카나다와 미국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제 미성년자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성전환하겠다 그래서 아빠가 반대했더니 아빠한테 양육권 뺏은 거예요. 아빠가 나가든지 아이를 다른 데 보내든지. 이게 지금 세계인권선언문하고 맞아요? 이런 일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인권을 빼앗는, 아이들의 진정한 바른 교육받을 사랑 가운데 자라날 인권을 빼앗는 그런 법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들은 세계인권선언문 잘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유엔에서 만든 거예요. 지금 이거 부모의 인권을 존중하고 부모가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 무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간 아이들한테 너 남자야 그러면 그것도 성별 전체적에 혼란을 준다고 처벌하겠다고 하는 이런 법들을 캘리포니아가 지금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이 정말 혼란스럽고 하나님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런 이 선진국들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쐐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무너뜨린 학생인권법 하나님 통과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또 학부모들이 더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그대로 들어있는 나쁜 학생인권 조례안의 실체 온 국민이 알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학생인권법 무력화되게 해주세요. 학생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권한을 빼앗고 우리 자녀들에게 혼란과 어려움을 주는 잘못된 법안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 선진국들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쐐기를 받게 하여 주세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우리 자녀를 해롭게 하는 법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문제를 꿰뚫어보게 하여 주세요. 바르게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생인권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통과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혼란과 어려움을 주는 잘못된 학생인권법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